매년 연말 연초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영어 공부, 다이어트, 자격증 취득하기. 하지만 그 의욕은 단 3일 만에 무너지고 목표는 잊은 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이어갑니다. 게임, 쇼츠, 자극적인 음식, 과소비와 같은 자극적인 활동에 둘러싸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쾌락만을 쫓는 삶을 살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들이 의지박약이나 무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두뇌에 생성되는 이 물질로 인해 동기부여 그리고 추진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그런 동기부여나 욕망을 느끼지 못한 채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동기와 욕망을 부여하지만 쾌락과 중독의 중심에 있는 물질, 바로 도파민입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신경생물학 및 안과학 교수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실제적인 도파민 작용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파민을 잘 이해하고 이용한다면 무기력하고 쾌락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 추진력 있고 활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후버만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도파민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앞으로 1시간 뒤 어떤 기분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동기부여, 욕구,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력에도 깊이 관여하죠. 혹시 주변에서 의욕이 없어 보이거나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반대로 끝없이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이 두 경우에서 가장 큰 차이는 도파민 수준입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도파민은 우리가 얼마나 동기부여를 느끼고 활기를 느끼며 삶에 도전하려는 태도를 가질지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이 도파민을 사용하는 보통의 방식은 항상 뇌와 몸에 순환하는 도파민의 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 기본 수준은 우리의 기분, 동기부여, 전반적인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버만 교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 기본 수준 위로 도파민이 급상승하는 순간을 경험할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정말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을 경험하거나 간절히 원할 때 그 뒤에는 도파민의 기본 수준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그 점입니다. 도파민이 엄청나게 올라갔으니 이제 기분이 더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큰 도파민 급증 뒤에는 우리 뇌와 몸에 순환하는 도파민의 양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들은 도파민이 많이 방출될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고 오해하지만 단순히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한 흥분과 열정을 일시적으로 높일 뿐이며 그로 인한 동기부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후버만 박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일상생활에서 도파민을 이용해 능률이나 집중력을 높이려 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초콜릿은 도파민 수치를 1.5배 증가시키고 니코틴은 2.5배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작용하죠. 여러분은 때로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이런 방법들로 도파민을 높이고 일시적으로 능률을 끌어올리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도파민 수치를 급격히 올리는 행위는 동기부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운동 전 보충제를 섭취하거나 커피 한두 잔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도파민 방출 능력과 전반적인 동기부여, 추진력, 에너지 수준이 크게 저하될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높은 수준의 도파민 증가 이후에는 도파민이 베이스라인 이하로 떨어집니다. 출산 후 우울증, 졸업, 큰 승리 이후에 느껴지는 기분 저하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물론 성취할 때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좋은 기분을 느끼는 이유는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활동이나 소비를 통해 도파민 피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베이스라인 하락이 뒤따르며 다시 안정된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며 우리는 도파민을 올려주는 특정 행동에 중독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약물이나 활동을 통해 도파민을 크게 증가시키려 한다면 이후 도파민의 기본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도파민이 고갈되면서 쉽게 방출될 수 있는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방출할 도파민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기분이 상당히 저조해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도파민을 자극하는 활동이나 물질을 찾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행동이 베이스라인을 다시 올려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오히려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후버만 박사가 이야기하는 도파민 수치 변화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도파민의 기본 수준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그 수준을 높이면서도 도파민 피크를 경험하고 높은 동기부여, 강한 욕구, 그리고 갈망을 느낄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도파민의 피크와 건강하고 적절히 높은 베이스라인은 우리 종의 진화를 이끌어온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의 삶의 발전을 추진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도파민의 이러한 작용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분명히 우리 삶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도파민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방식과 도파민 피크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도파민은 정말 기분 좋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도파민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동기부여를 받고 갈망하는 감정을 만들어내죠. 이 감정들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즐거운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도파민을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조절하고 동기부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후버만 박사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도파민 자극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후버만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알지만 여러분이 즐기고 싶거나 더 즐기고 싶은 활동에서 여러 도파민 방출원을 제거하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 해도 첫 주 동안은 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 과정을 겪고 나니 운동이 훨씬 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회로를 스스로 극복한 듯한 성취감도 느끼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은 제가 한때 매우 즐겼던 활동이 왜 덜 즐겁게 느껴졌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만족감을 얻었죠. 다시, 내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하던 일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잘못된 접근법을 사용했을 뿐이었어요. 즉, 여러 도파민 자극원을 중복해 사용하면서 베이스라인을 떨어뜨렸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사람들이 공부, 운동 또는 반복적으로 즐기고 싶어하는 활동에서 매번 자극제를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길 권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는 카페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카페인을 좋아한다면 이는 도파민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도파민 수용체를 활성화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해당 활동이 유발하는 도파민 방출이 더 효과적이고 뇌와 몸의 생화학적 경로에서 더 잘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페인은 적절히 사용한다면 도파민 시스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냉수 샤워입니다. 연구자들이 관찰한 결과 냉수 샤워를 하면 도파민 수치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해 기본 수준의 2.5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코카인 사용 시 도파민 증가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코카인의 경우 도파민 수치가 급상승 후에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 찬물 노출로 인한 도파민 증가는 지속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상승은 기본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최대 3시간 이상이 걸릴 만큼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물 샤워로 겪는 긍정적인 정신적, 신체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죠. 냉수 샤워는 에피네프린과 같은 호르몬 방출뿐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방출도 측정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었으며 서서히 감소했죠. 이는 냉수 샤워가 초기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냉수 샤워가 좋을까요? 급격한 도파민 증가는 급격한 도파민 하락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반면 찬물 샤워는 오히려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장기간 높이는 효과가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물에서 나온 후 평온함과 집중력이 증가한 상태를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찬물 노출이 단순히 순간적인 도파민 피크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파민의 기본 수준을 높여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단식을 반복하고 나서 마침내 음식을 섭취하면 도파민 방출이 훨씬 더 강하게 유발됩니다. 이는 자신을 오랫동안 절제한 결과로 보상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사실 이는 모든 보상 행동과 활동에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어떤 활동을 더 오래 제한할수록 도파민 수용체가 민감해지고 결국 그 활동을 다시 하게 될 때 도파민 경험이 더 강렬해지죠. 이는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상의 순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절제, 노력, 그리고 긴장의 과정에서 스스로 도파민을 의식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접근법은 단순히 보상을 쫓는 것보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파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 중일 때 정신이 맑아지고 단식 기간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서 식사 시간을 점점 더 늦추거나 하루 전체를 건너뛰는 등 단식 기간을 점차 늘려가죠. 물론 이런 상태는 단순히 도파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도파민 방출이 분명히 관여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이들은 시간을 체크하며 단식 중인 시간을 12시간, 16시간 꾸준히 추적하며 음식 보상이 아니라 절제 그 자체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방식으로 경험의 방식을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은 단식을 흥미로운 실천으로 만들죠. 수세기 동안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서 단식이 실천되어 온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단식은 단순히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하거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절제의 과정 그 자체에서 심리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절제의 속성 중 하나는 심리적 자기 강화입니다. 단식의 이점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가 단식을 강화하고 도파민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며 단식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내 혈중 지방 수치가 개선되고 있을 거야.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 있겠지?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고 있고 덕분에 더 오래 살게 될 거야. 중요한 점은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에게 보상을 제공하면서 도파민 방출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식 자체뿐만 아니라 단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인식이 도파민을 증폭시키며 단식의 동기를 더욱 강화하죠. 이는 단식이 단순히 신체적 실천일 뿐 아니라 심리적 자기 강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단식뿐만 아니라 자제력이 필요한 어떠한 활동에서도 모두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도파민을 건강하게 이용해 우리 삶에 의욕과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후범한 교수의 조언을 깊이 새겨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와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내 삶에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쇼폼 영상, 게임, 자극적인 음식, 우리는 지금 도파민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의욕적인 삶을 위해선 의식적으로 도파민 수준을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후범한 교수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도파민 방출을 유발하는 보상이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 그 자체에서 도파민을 얻는 법을 익히세요. 공부를 한다면 시험 결과가 아니라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결과의 순간적 쾌락이 아닌 과정의 즐거움을 찾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마인드플립이었습니다.